학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벌써 11주 차로 거의 이제 이번 학기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노인 채용론, 노인들의 유연성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태어나는 그 어린이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체육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노인 유연성 운동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요소들이 노인의 유연성을 감소시키는데요. 관절의 뻣뻣함이 증가되고 결합 조직의 변화, 그리고 골관절염 등이 심해집니다. 실제로 일부 노인들의 경우에는 관절 유연성이 심각하게 감소되어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저해가 될 수가 있을 정도가 된다는데요. 유연성이 향상되면 신체 기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의 증가는 통증과 뻣뻣함을 감소시켜 노인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생리적인 효과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치는 경우도 어, 젊은 시절보다도 더 증가한다고 봅니다. 어느 순간 샤워하다가 등을 닦기 힘들어지고 어, 손톱은 괜찮지만서도요, 발톱 깎기가 버거우며 골프 스윙 폼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운동할 때도 폼이 예전처럼 멋지지 않다면, 이는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최근 중장년층 건강관리법으로 근력 증진이 대세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연성은 일상생활이나 운동 중 동작을 원활히 수행하거나 부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연성이 떨어질수록 부상 위험 자체가 커지고요. 어, 유연, 부상을 당하기 쉽게 됩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근육 계통과 뼈, 그 음, 관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뼈가 손상될 수 있어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막상 닥치고 나서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유연성은 관절 가동 범위에 따라 결정되고요. 유연성이 높을수록 움직임이 수월해지고 관절, 근육, 인대의 부상 위험도 감소되는 겁니다. 실제로 나이 들어서도 유연성을 유지하는 사람이 부상을 덜 입는다는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아, 보면은요, 이대 목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한 분께서는요, 나이 들수록 유연성이 떨어지는 만큼 중장년층은 유연성 증진 운동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이는 향후 일상 동작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예방책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은 근력 감소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근력은 40대를 기점으로 1년에 1%씩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근육의 힘인데요. 노화로 유연성과 근육의 힘이 저하되면서 부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유연성 증진 운동을 하면은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 등 유연성 증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적절한 관절 운동 범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건강한 노후를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이들 운동은
경직된 근육을 풀어 관절 운동 반경을 넓히고 힘줄, 인대를 유지하면서 또 부드럽게 유연하게 하면서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단 스트레칭 시작 전 반드시 5에서 10분간 간단한 웜업 운동을 해주어야 됩니다. 즉 스트레칭 전 가볍게 뛰거나 조금 빠르게 걷는 등 체온을 올리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을 뭐 비교하긴 그렇지만 자동차와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요즘 기술이 발달돼서 시동을 걸고 바로 출발해도 예전에는 시동을 걸고 나면 5분에서 10분 정도 항상 그 경유차 같은 경우 특히나 그 시동을 걸고 좀 워밍업을 좀 시켜주곤 했는데 인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어떤 예비 동작을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운동의 시작을 스트레칭으로 알고 있지만 스트레칭은 근육, 인대, 힘줄 부위의 온도를 올려 탄성이 증가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바람직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에 무리가 생겨 바람직하지 않은 갑작스런 스트레칭으로 근육에 무리가 생겨서 병원을 찾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중장년층 노인은 먼저 충분한 이완 동작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 유연성 강화 운동을 하면 오히려 근육이나 조직이 파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 억지로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자신의 체력을 과신해 젊은이와 똑같은 강도로 운동하면 다치기 쉬운 것입니다. 균형 유지 동작을 할 때는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의자 등을 놓아 부상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체중이나 탄력 밴드를 활용해도 충분히 유연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근력 그리고 유연성 저하는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체력 수준에 맞춰 꾸준히 운동한다면 건강한 신체도 되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 효과는 보통 2에서 3개월이 지나야 조금 좋아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은 혼자 운동하기보다는 보호자나 동료와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좋고요. 혼자 운동하다가 다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정확한 동작을 배우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이를 토대로 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성별, 나이, 그리고 결합 조직의 탄성. 이거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에 얼마나 운동을 하였느냐도 굉장히 큰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을 둘러싼 힘줄이나 피부의 구성, 그리고 관절 구조, 대항근, 기랑근의 근력. 여기 관절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절이 모든 사람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직접 느낀 건데요. 관절 구조라는 게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 모두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관절 자체가 운동에 적합하지 않은 관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유연성이 처음서부터 관절 구조가 잘 돌아가게 타고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팔 수술을 하였는데요. 팔 수술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과 같이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이거를 좀 볼 줄 알기 때문에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제 팔 구조가, 그리고 다리 종아리 뼈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잘생기지를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팔뼈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뼈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작은 가는 뼈가 이번에 부러진 뼈가 이게 한 1cm 가량 일반적인 길이보다 좀 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관절이 약해졌는데 이것만 봐도 이게 그 20대와 30대, 40대에서도 그 나이가 들어서도 뼈가 변형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칼슘이나 이런 걸 섭취에 의해서도 좀 그 적게 작아지는 뼈가 작아져 그 칼슘 성분이 좀 적어서 키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뼈 같은 경우에도 한쪽이 더 자라기도 하고 그렇게 변형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래쪽에 있는 뼈가 이게 길어지면서 손목 관절까지 누르고 팔꿈치 관절까지도 이렇게 밀게 되면서 이게 약해졌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작은 충격에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게 부러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 운동을 할 때 유연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 특히 뼈의 구조상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게 그 유연성 운동을 한다고 하여서 이게 그 유연성이 갖추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근, 길한근의 근력. 자, 그 대한근과 길한근은 한 근육이 하는 작용에 대하여 그와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근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팔꿈치를 굽히는 근육에 대하여 팔꿈치를 펴는 근육이 짝을 이루고 이때 팔꿈치를 굽히는 근육은 작용근, 펴는 근육은 굽히게 하는 근육에 대한 길한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 길한근 같은 경우에는요, 전신에 분포한 근육에서 어떠한 근육의 작용에 대해 반대로 작용하는 모든 근육을 길한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한근은 일반적으로 수의근인 골격 근육에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골격근의 구조를 기술하면 근육 바깥 근외막이라는 결체 조직막에 의해 주변 조직과 구분됩니다. 전체 근육의 양 끝부분은 힘줄, 건이라고도 하는데요. 힘줄을 통해 뼈에 부착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길한근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리고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체 조성, 그리고 활동의 수준, 그리고 이전 상해나 현존하는 의학적 문제들. 이게 제가 어떤 관절이나 이게 뼈가 부러지거나 하면 유연성이요 100% 회복이 거의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손상이 갑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움직임들 해갖고 패턴 과부하라고 합니다. 자, 유연성의 연령 관련 변화는요. 허리를 펴는 것은요. 20대에서 70대 사이에 평균 약 50% 감소가 된답니다. 20대에서 70대를 이제 넘어가면서요. 그리고 엉덩관절의 펴은요. 20대에서 70대 사이에 평균 약 20% 감소가 된답니다. 그리고 무릎 굽힘은 20대에서 70대 사이에 평균 약 2% 감소된다고 했는데, 자, 나이가 들면은 허리가 아픈 환자들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바로 이 연령 관련 변화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 허리의 유연성을 특히나 우리가 보존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연성 운동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보면요. 근육 불균형을 수정해 줍니다. 스트레칭은요.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되는 거
물론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도한 근육 긴장을 감소시켜 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관절 부하를 제거해 주고요. 근 힘줄 경계에 신장성을 향상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근육의 기능적 정상 길이를 유지해 주고요. 신경근 효율을 향상시켜 줍니다. 유연성 운동에 대한 과학적으로 이거는 밝혀진 근거들이죠. 그리고 누적 손상 주기를 보면요. 근육 불균형을 수정해 주고요.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해 주고 과도한 근육 긴장 감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이죠. 현대화사는. 원시 시대나 아주 오랜 옛날에는 우리가 어디를 이동하거나 그러려면은 우리의 신체를 이용을 했지만 과학이 점점 발달되다 보니까 뭐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이제는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루에 10,000보 걷는 것조차도 굉장히 이제는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부러라도 걸어야지만 10,000보 정도를 걷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연성 운동의 설계 지침을 한번 보면요. 관절의 가동 범위 내에서 근육을 수축 이완하는 운동자, 그리고 점진적 과부하 원리를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자, 이거 우리 점진적 과부하 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의 웨이트 트레이닝의 원리와 관계에서 보면요. 과부하의 원리, 그리고 점진성의 원리, 그리고 반복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특이성의 원리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과부하의 원리는요. 일상생활 중에 받는 부하, 자극보다 더 강한 물리적 운동 자극을 주어야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의도적으로 무거운 중량을 들어줘야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러나 자극을 주려는 부위에 정확한 부하를 줄 수 있을 때 과부하를 통한 운동 효과가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진성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요. 운동의 양과 질을 급격히 증가시킨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리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트레이닝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운동 부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갈까?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한 운동의 강도는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 점차 복잡한 운동 방식을 소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바로 점진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성 같은 경우에는요. 웨이트 트레이닝에 의해 각 기관이나 계통의 신체적 기능과 그 변화, 즉 근증생이 정착되기까지는 장시간에 걸친 반복적인 운동 부하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더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성의 원리라는 건요. 이게 5가지 웨이트 트레이닝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교재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상자의 개별성의 원리. 자, 한번 읽어볼게요.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개인마다 다른 체형, 체력, 성별, 나이, 발육 단계, 노화의 정도, 건강 상태, 운동 종목의 선호도, 숙련도, 운동 목표 및 심리 상태 등이 모두 다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개별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특이성의 원리.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는 운동 부하가 주어진 신체의 계통 또는 일부 기관이나 조직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이고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원하는 신체 부위를 더 집중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력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무거운 중량으로 운동을 하거나 체형상의 문제로
근육에 부정열이 있다면 자신의 운동하고자 하는 부위를 정확히 공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특이성의 원리에 의한 운동 효과가 덜 나타나게 된다라는 원리가 바로 특이성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를 적용해서요. 스트레칭 형태, 그리고 운동 종목의 수, 운동의 강도, 운동 시간, 이것을 다 모두 이거를 참고를 하여서 설계를 하는데요. 자, 운동 종목은 뭐 10가지에서 20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개별성의 원리에 적용하셔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5가지 원리에 맞춰서. 자, 노인들의 유연성 임계 범위를 보면요. 활동을 보면요. 머리 위로 옷 입기, 등에 있는 지퍼나 후크 닫고 열기, 4.8km, 시간당 4.8km를 속도로 걷기, 그리고 계단 오르기, 변기에 앉고 내려오기, 뭐 요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거나 일어섰다 하기, 그리고 욕조에 들어가고 나오기. 자, 이러한 것들이요. 자, 어깨 관절은 머리 위로 올릴 때 90도 올리고 굽힘 벌림 포함, 임계 범위, 움직임 가동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등에 있는 지퍼나 후크 닫고 열기가 45도 벌림, 팔을 이렇게 뒤로 제끼고요. 그리고 70도의 어깨 내회전, 그리고 10도의 펴, 유연성 임계 범위. 자, 엉덩 관절에서는 자, 걷기, 계단 오르기, 변기 앉기 뭐 보면은요. 30도 굽힘, 10도 펴, 뭐 요러한 임계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 자, 욕조에 들어갔다 나오기가 가장 무릎 관절을 많이 쓰네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발목 관절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유연성 운동의 효과로는요. 근력이 증가하고요. 댄스, 태국권, 수중훈련 후 유연성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재미있고 안전을 느끼며 하는 활동으로 자, 관절 가동 범위의 끝 범위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불편할 때까지 엔드레인지라고 해갖고 불편할 때까지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증가시키는 건데요. 자, 이러한 댄스, 태국권, 수중훈련, 태권도, 검도, 뭐 축구 이러한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요. 노인 체육 개념으로 운동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댄스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유연성이 증가가 되는데 전문 선수와 같은 그런 움직임은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들이 노인 스포츠 개념의 운동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 염두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고유감각 수용기자, 근방추. 자, 근신전 반사는 스트레칭 할 때 너무 길거나 속도가 빠르게 신전되는 것을 막아 인대 손상을 보호한다. 자, 자극을 받은 근방추는 반사적으로 근육을 수축시켜 팔꿈치가 굴곡되게 한다는 건데요. 자, 우리가 근방추가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방추는 골격근에 분포하여 근육의 길이, 변화를 감지하는 감각 수용기로서 골격근의 수축과 이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교한 운동과 자세 제어에 관여하는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길이 변화에 대한 근방추의 반응은 운동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근육의 신장에 대한 반사작용에 관여하여 근육의 수축을 조절합니다.
골지 힘줄 기관과 함께 자기 수용기로서 신체 부위의 위치에 대한 감각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골기건 기관은요. 한쪽 한 근육의 양쪽 끝에 있는 건 속에 있는 기관, 근육 수축을 탐지하여 지나치게 강한 근육 수축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는 것을 골직원 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골기건 기관이 건에 작용되는 부하를 중지하고요. 부하가 커지면 골기건 기관은 자극되기 때문에 골기건 기관이 근육의 긴장을 조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절 수용기는요, 신체의 움직임의 속도와 관련된 신호뿐만 아니라 신체 분절의 위치를 인식하고 신체가 균형을 이루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갖다 관절 수용기라고 합니다. 접촉과 압력, 관절의 회전 속도 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스트레칭에는 동적 그리고 정적 스트레칭을 둘 수가 있는데요. 동적 스트레칭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동적 스트레칭은요, 특정 스포츠나 운동의 동작을 모방한 제어되고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동작은 혈류를 증가시키고 근육을 따뜻하게 하며 과도한 스트레칭 없이 운동 범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적 스트레칭의 예로는 다리 스윙, 팔, 그리고 서클, 팔을 서클, 원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워킹의 런지 등이 있습니다. 자, 동적 스트레칭의 장점은요, 혈류량과 근육 온도를 증가시키고, 동적 스트레칭은 근육을 따뜻하게 하여서요, 다가오는 활동에 대비하여 부상 위험을 줄입니다. 그리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데요. 동적 스트레칭은 스포츠별 동작을 모방하여 조정력, 균형감, 민첩성을 향상시켜 전반적인 운동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준비 운동으로 동적 스트레칭은 활동적인 워밍업으로 심박수를 서서히 높여 본 운동에 대비할수록 도와줍니다. 동적 스트레칭은 신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 루틴의 일부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 기술은 근육을 활성화하고 혈류를 증가시키며 운동 범위를 향상시켜 스포츠 활동을 위해 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기 있는 스트레칭 동작으로는요, 다리 스윙, 벽이나 지지대 옆에 한쪽 다리를 앞뒤로 제어된 동작으로 스윙하듯 흔들어주는 동작,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팔을 이렇게 돌려주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이렇게 자, 이게 아이고 잘 안 보여. 잘 안 되네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팔을 양옆으로 쭉 뻗어서 팔을 잡고 제어된 원을 그리며 점차 원의 크기를 늘려주는 건데요. 10에서 15초 정도 원을 그리듯 방향을 반대로 하고 10에서 15초 정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다리 흔들기. 그리고 좀 더 이야기하면요. 워킹 런지 자세라고 했고 무릎 꿇듯이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면서 꿇는 자세가 있는데요. 서 있는 자세에서 시작하여 오른발로 한 발짝 앞으로 내딛고 몸을 런지 자세로 낮춰줍니다. 해동검도에서는 소도견적사라는 자세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른발을 밀면서 왼발을 앞으로 내밀어 다음 런지 자세를 취합니다. 올바른 자세와 제어된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각 다리에 10에서 15회씩 런지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적 스트레칭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요. 정적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요.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칭이 정적 스트레칭도 그렇고 동적 스트레칭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필요한데요. 정적 스트레칭은 일반적으로 15에서 60초 정도 특정 자세로 장시간 스트레칭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거죠. 이 방법은 각각의 개별 근육 그룹을 대상으로 하며 전반적인 유연성과 운동 범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정적 스트레칭의 예로는 슬곽근 스트레칭, 그리고 종아리 스트레칭, 어깨 스트레칭 등이 있습니다. 자, 정적 스트레칭은요, 규칙적인 정적 스트레칭은 근육과 주변 근육을 점차적으로 늘려 유연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관절의 가동성과 관절 운동 범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히 근육 긴장 및 파열과 관련된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심호흡과 스트레칭에 집중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적 스트레칭은요, 한때 워밍업으로 인기가 있었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기 전에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근력과 파워 출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정리 운동이나 별도의 유연성 훈련 일부러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기 있는 정적 스트레칭 운동으로는요, 슬개근 스트레칭이라고 해갖고 바닥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뻗고 다른 쪽 다리는 구부린 상태에서 발은 뻗은 다리에 허벅지 안쪽에 닿게 합니다. 몸은 앞으로 숙이고 발가락을 뻗어 15에서 30초간 스트레칭을 유지하는데요. 다리를 바꿔서 반복 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관절 운동 범위 한계점까지 근육을 천천히 신전시켜 신전 상태를 유지하고요. 유지하는 동안 근육을 더 신전시키기 위한 부하가 천천히 계속해서 작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방추의 길이가 신전된 근육의 길이에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에 근방추엔 신전 반사가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수축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근육을 이완시켜 더 신전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동적 스트레칭과 정적 스트레칭은 제가 동영상으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연성 운동의 지침을 보면요. 어떤 관절이 분명히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지, 그리고 어떤 근육이 뻣뻣한지를 파악하여 유연성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신체 자세를 강조합니다. 몸과 근육의 웜업을 촉진하기 위해 준비 운동 중에 동적 스트레칭을 실시하고요. 정적 스트레칭은 몸이 가장 웜업이 되고 근육과 관절이 스트레칭하기에 적절할 때까지 실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줍니다. 그래서 운동 끝날 때 하셔야 된다라는 권장드립니다. 동적 스트레칭에서 정적 스트레칭 자세로 서서히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통증을 유발하지 않게 부드럽게 당기는 지점까지 스트레칭을 해주고요. 상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칭을 억지로 하거나 갑자기 실시하는 것은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 운동으로서의 유연성 운동 보면요. 준비 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기 가장 좋은 유연성 운동의 형태는 동적 유연성입니다. 동적 스트레칭은 준비 운동을 진행해 가면서 사지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관절 가동 범위 내에서 움직이만 해도 되고요. 근육이 더 웜업 할 때 약 10분에서 20분 이럴 때는 본 운동에서의 동작에서 사용될 근육군을 움직이는 특별한 동적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상체와 하체 모두 움직이는 단일 관절 및 다관절 동적 스트레칭을 준비 운동으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 운동을 위한 단일 및 다관절 동적 스트레칭에는요, 앉아서 하는 운동과 서서 하는 운동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자, 앉아서 하는 운동에는 바닥으로 손 뻗기, 앉아서 몸통 돌리기, 앉아서 하는 벌림, 반대쪽 무릎 가슴 대기, 그리고 서서 하는 손 위로 뻗었다 웅크리기, 사과 따기 자세, 줄 오르기, 그리고 무릎 90도 이상 들어서 제자리 걷기, 옆으로 런지, 척추 굴곡 몸통과 교차해 팔 뻗기, 팔 앞으로 뻗기, 6출의 긴 보폭과 짧은 보폭 번갈아 걷기,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동영상 보시고 우리가 따라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